예, 안녕하세요. 성폭력 예방 강의를 맡은 강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가난해서 결혼을 하지 못한 나무꾼이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슴을 구해주게 되죠. 그래서 사슴이 은혜를 갚겠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개옷을 훔치면 목욕하고 있는 선녀들 중에서 그 날개옷을 훔치면 그 선녀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단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옷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녀는 나무꾼과 살게 되고 아이 둘을 낳게 되는데 계속해서 날개옷이 어디 있는지 묻게 됩니다. 나무꾼은 선녀를 믿고 얘기를 해주는데 선녀는 아이들을 양쪽에 껴안고 날개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도망가 버리죠. 자, 마지막 결말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나무꾼이 너무 속상해하니까 사슴이 다시 나타나서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레박 타고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가족들과 상봉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셨고 또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역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동화에 대해서 참 잘됐다 이런 기분으로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죠.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자,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요. 빨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노출이 좀 반 노출이 된 상태인데, 자, 여기에 공통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뒤에서 어떤 남성이 숨어서 이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선녀와 나무꾼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텍스트는 과연 누구의 시각에서 쓰여진,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진 텍스트일까요? 예, 바로 나무꾼과 사슴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사실 선녀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개를 잃어버리고 도둑맞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꾼과 살게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선녀는 끝끝내 날개옷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결국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자신의 가정을 깨고 배신을 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결혼을 서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서로의 의사가 반영된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말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차츰 시간이 흘러오면서 피해를 받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의 입장과 시각에서 그 사안을 달리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실 선녀, 나무꾼과 사슴은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에 해당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홍덕과 신윤복의 그림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조선시대에 살았던 여러 사람들의 그냥 풍경을 그린 것으로 단순하게 봐왔다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하거나 그것을 또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연한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상대의 동의 없이 어느 정도 상대가 노출된 상태의 몸을 이렇게 몰래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상대가 알았을 때 그 당사자는 상당히 많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성인지 관점을 말씀드렸냐면 성폭력이라는 범죄는 바로 이 성인지 관점이 없이는 파악할 수 없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성폭력특별법은 19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전에는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폭력은 폭력인데 여러 유형의 폭력 중에서 특히 성을 수단으로 한
또는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이다 해서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의 방점은 폭력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 자체에서 이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폭력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먼저 통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통계인데요. 자, 보시면 강력범죄의 90%, 즉 여성이 강력범죄 피해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강력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는 거의 대다수가 여성의 피해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입니다. 또 불법 촬영 피해자의 절대 다수 97.2%가 여성이라는 것이 2018년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성폭력의 원인은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여성은 여성다워야 되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또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하고 또 여성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부족하고 또는 이렇게 배제하고 제한하는 이러한 존중하지 않는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또는 그것이 조직 사회에 반영이 돼서 그러한 또는 어떤 조직의 룰이라든가 조직의 문화, 분위기 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로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차별적 인식은 결국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요. 또 그 외에 직급이나 나이 이런 것들이 또 권력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러한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급과 나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 남성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또 동성 간에도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폭력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동의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싫다고 말한다. 2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3번 망설인다. 4번 동의의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한다. 예, 너무나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싫다고 했지만 여성의 싫다는 얘기는 다 대부분 내숭이더라. 그래서 나는 좋다는 걸로 받아들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싫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동의를 싫다고 얘기한 것조차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곧 동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망설이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이 피해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는 상황에서 대부분 이런 행위들을 취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yes means yes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yes, 동의라는 것은 분명하게 yes, 그래 나도 동의해 라고 했을 때만을 의미한다 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성적 행위도 상대의 분명한 yes, 이런 소통 없이 그러한 의사 없이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감각과 감수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성폭력은 나와 그 누구도 성적 주체성을 갖고 있는 성적 주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적인 모든 행위,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자기 당사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서로가 평등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나의 의사와 상대의 의사가 원활하게 소통되는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합의하에, 동의하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폭력은 성을 수단으로 한 상대에 대한 폭력입니다. 폭력은 왜 일어납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성적 주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평등한 성적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감각과 이러한 인식,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은 훨씬 더 많이 예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